주변에서 주식했다가 손실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조급해서 망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피냐이 형은 어디서 대본 써오는 것 같아, 저 형은. 돈이 많으면 돼요. 키키키의 테이버처럼 300억 있음 안 조급함. 자, 일단 얘기하시는 게 이거네. 또 뭐 깡통을 차야 된다, 고라니 소리를 내면 된다, 신용을 안 쓰면 된다, 낮에 자면 된다, 내려놓아라, 바둑을 배운다, 아빠를 재벌로 바꾼다, 여자친구 없으면 된다. 자, 요 얘기 하나 좀 하고 넘어갑시다. 예. 요 얘기는 중요하네. 조급해하지 않는 방법. 이거는 저는 주식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손절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람 멘탈 따라 다 달라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 80에서 90%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 수능.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수능을 치죠. 그러면 수능을 칠 때 공부를 잘하는 애도 떨리는 애가 있고 안 떨리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차피 대학 못 갈 성적인데도 떠는 애가 있고요. 어차피 대학 못 가는 성적이라서 안 떠는 애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멘탈이에요. 아무리 경제학자라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내가 무슨 경제학 관련된 이런 상을 받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도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그 주식은 오히려 사면은 안심이 돼. 올라갈 걸 아니까. 근데 선물은 이렇게 채팅 치잖아. 선물 사놓고는 졸라 조급해한다고. 조급해하는 게 제가 감당되지 않는 포인트, 제 어떻게 보면 예상 생각과 다르게 가는 포인트에서는 멘탈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기세라고. 아니 무슨 원피스 아닙니다. 예, 그 우리 패왕색 쓴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돈빨이야. 돈 많으면 올려. 그치? 돈 많으면 기세가 좋은 건 맞아. 주식은 돈빨이야.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식에서 재미가 없다, 노잼이다, 혹은 주식에서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간다, 어떻게 내가 멘탈을 강하게 하냐, 나는 그 기업을 모르는데, 나는 주식 모르는데, 나는 경제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나더라.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경험치를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매매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경험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고서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보고, 옛날 차트 많이 보고, 그걸 계속 복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오답노트 계속 쓰는 거지. 저도 매매를 뭐 단타 매매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매매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최근엔 주식 매매 잘 안 하는데, 저 어떻게 보면은 선물 매매할 때 보시면 아시잖아. 들어가서 오르면 바로 파는 거. 그잖아. 난 10,000원 먹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10,000원 먹으면 바로 팔고 나옵니다. 옛날에도 저 주식할 때 그랬어요. 나 50,000원만 먹어야지 하고는 때려받고는 50,000원 먹고 나오고 때려받고 50,000원 먹고 나오고 이랬어,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차트 분석하고 차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매매 일찍까지는 아닌데 대충 그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 산다라는 거는 이 대충 뭐 종목 얘기하면 그거 얼만데라고 바로 나오는 게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계속 경험치를 쌓으시고, 이게 결국 멘탈로 쌓이는 겁니다. 경험치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가 운전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거고요, 당구를 잘 치는 사람도 많이 쳤으니까 잘 치는 거고, 화장 잘하는 애들도 화장을 많이 해봤고 많은 화장품을 써봤으니까 잘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기술이에요, 기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기술, 스킬. 방송을 하는 기술, 말을 잘하는 기술, 당구를 잘 치는 기술, 축구를 잘하는 기술, 요리를 잘하는 기술, 화장을 잘하는 기술처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기술이거든. 그럼 이 기술에서는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지. 그 중에서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고를 수 있어야지.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게 또 경험치거든요. 그게 멘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몰라서요. 뭘 몰라서. 수능 결과를 모르니까. 수능 시험에 일반인이 복싱 스킬이 수천 가지여도 타이슨한테 걸리면 셉으로 가. 그래서 주식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스근하이 힘센형 버스 타는 게 최고임. 저러니까 이제 세력형들의 매집봉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이슨 형이 나랑 싸울 때 조급해할까? 안 조급해요. 왜? 내가 어깨를 돌리는 걸 보고 대응해도 안 늦거든.
그잖아. 내가 발을 내딛는 걸 봐도 보고 난 뒤에 이 새끼가 주먹을 뻗겠구나 하고 피해도 안 늦어. 왜? 그 사람은 그만큼 경험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타이슨 형이 슉슉 이러면은 또 슉슉 이런 이유가 뭐야? 경험치가 없으니까 맞으면 뒤진다는 건 알니까. 그래서 이거죠. 내가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내가 수능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시험장을 들어갈 때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은 멘탈에 대한 수련이 되어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확신을 갖는 거지. 나는 열심히 준비했어. 평소대로 하면 돼. 그러고는 뭐예요?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1년 더 하면 되지 뭐. 제가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수능 치는데 안 떠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야, 니는 왜 안 떠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 한 말이 그거예요. 조지면 재수하면 되지 뭐. 나는 그 친구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꽤나 원래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아니 걔는 남고니까 남자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연애하고 대학 가고 그다음에 수능 잘 쳐야 되고 그지? 군대도 빨리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생각 막 하는데 걔는 뭐 조지면 1년 더 하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 야 1년 동안 공부를 더 하는 게 쉽냐 그러니까 어려운데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야지 하더라고 이게.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그게 맞긴 맞아. 주식도 매번 내가 매수 누를 때마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준비를 많이 해도 내가 뭐 답안지를 밀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봤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걸 수도 있지. 대신에 내가 적용한 공식이 맞구나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올라갈 때까지. 그게 결국에는 존버는 승리한다로 가는 거고 내 멘탈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게 여러 번 틀리면은 뭘로 되냐? 샀는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죠. 사자마자 오를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죠. 사도 횡보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야. 사자마자 상한가 가면은 내 거 아닌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이러한 그 흐름들을 계속 본인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솔직히 자기가 실적 때문에 올랐지. 그럼 LX 세미콘은 실적 좋은데 왜 안 올라? 다른 거거든요, 스토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신용 비율이 다르고 건설 섹터 아니면 시가총액 그런 것들 공매도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기업마다 다르니까 모든 걸 다 신경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얘는 이게 좀 더 중요해. LX 세미콘은 솔직히 공매도가 좀 더 중요해요. 왜? 신용이 많으니까. 실적이 좋고 배당을 잘 주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많아. 근데 장애인은 거래량도 없었고 신용도 별로 없었고 건설주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급락하고 바로 급등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정말로 중요한 팩터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기를 좀 재면서 가셔야지. 그게 결국에는 쌓이면은 남들보다 내가 빨리 버냐 늦게 버냐 이번 시즌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벌었고 이번 시즌에 내가 남들보다 덜 벌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어쨌든 몰라서 내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떨린다고 하더라도 수능 결과지를 받아봤을 때 내가 시험을 쳤을 때 평소처럼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평소처럼 잘 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절 안 하고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스윙이 맞는지 뭐 본인 성향을 찾고 계속 경험치 하고 나한테 나중에 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돈 있으면은 돈 벌게 보여. 좀만 이제 익숙해지면은 오셔서 가끔씩 봐봐 그 대로 형이라고 있잖아. 아니면은 뭐 커리 형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자룡 형 이런 애들 보면 그거잖아요. 궁금하면 대충 툭 던져. 질문 줘. 야 이거 괜찮겠냐? 이거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좀 있으면은 며칠 있다가 보러 왔다. 그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 방송을 뭐 이제 자룡 형이 2020년도 중반부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로 형도 2021년도 초부터 보셨을 거예요.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다들 보셨는데 그런 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툭툭 가서 그냥 돈 벌어 오고 툭툭 집어 던지거든. 아무튼 요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냥 멘탈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나의 평소 멘탈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요거만 유지가 되면은 툭툭 벌어옵니다. 툭툭 벌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형들 본인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좀 돈 좀 잘 벌게 되면은 나 모른 척 할까봐. 나는 그 형들이 나 모른 척 할까봐 나는 그게 제일 모른 척 하지 마라. 아니 나도 좀 재밌게 놀자고 같이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건물 사고 형들도 건물 사고 누구세요 하지 말고 이씨. 그죠? 자 아무튼 조급해하는 거는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급한 이유는 몰라서고요. 그리고 조급한 이유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차트만 보고 코인으로 돈 벌고 차트만 보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야? 내가 수능을 쳤을 때 대학을 못 가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임할 때는 멘탈이 튼튼한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시장 들어오면 돈 벌어. 그런 사람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돈 벌고 나가요. 근데 일단은 조급한 이유는 몰라서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이라는 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에서부터 오는 조급함이 가장 커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원금을 자꾸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원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원금이 떠올라. 우리는 주식이 올랐다가 빠져도 내가 여기서 매수고 플러스인 상황에서도 여기서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보이니까 거든. 이게 내 원금이라서. 원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고는 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요런 부분에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평소처럼이 유지가 안 되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룰을 정하고 평소처럼 항상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신중하게.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계속 되새기시면은 조급함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문구가 있어요. 이 바닥에서 누굴 믿냐고 말씀드리잖아. 저도 믿지 말라. 본인 손가락도 믿지 말라. 부모님도 믿지 말고 대주주도 믿지 말라. 이 바닥에서 누굴 믿냐 그랬죠. 이번에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그랬고 저도 그 얘기했잖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테슬라 이번에 실적 조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트위터에 안 썼어요. 그렇게 어그로를 끌길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무슨 소리야? 믿을 놈 하나 없어요. 진짜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이 동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지. 왜? 주식을 존나 잘 만들거든. 주식을 존나 잘 팔거든. 2021년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매도 평단 보시면은 $1200고 $1000예요. 매도 평단이 일론 머스크 그래 사업 잘해 말 잘해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잘 만들고 인기도 많아. 근데 얘는 돈도 많고 주식도 존나 잘해요. 작년 평균 매도 단가 1200 올해 평균 매도 단가 1000이야 1000인가 1100인가 그래 이게. 예. 장난 아닙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대주주도 믿지 말고요. 그 세력도 믿지 말고 외국인도 믿지 말고 믿는 건 그 기업의 숫자 성장 그 기업의 미래에 뭔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얘가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믿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 요거는 주린이의 마음가짐.